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반도체 대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 취업문이 더 좁아질 것 같습니다. 공개 채용보다 수의 채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기서 말한 반도체 대기업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제 중견기업이나 2차 벤더는 많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아는 유명한 기업은 딱 두 군데. 아까 이 글을 적으신 분 계셨는데 HK님이 적으신 거거든요. 이분이 반도체 대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에 반도체 대기업도 사정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물론 괜찮은 기업이긴 하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반도체로 뭐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린다기보다는 예전처럼 막 쭉쭉 치고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경쟁 업체가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예. 뭐 대기업이 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 쉽게 말해 사람이 많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뭐 대기업은 인원수가 많잖아요. 인원수가 많은데 돈을 많이 벌어야 그 많은 직원들 임금 주고 그 보너스 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엔 대기업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돈을 잘 벌어서 뭐 직원들한테 보너스도 많이 주고 복지도 많이 챙겨주고 거기다가 이제 돈도 많이 버니까 공장도 많이 짓고 하면서 뭐 사람도 많이 뽑고 이런 일이 많이 없어요. 요즘에 이제 채용 분야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공개 채용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공개 채용. 예, 공개 채용이야 말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정기 채용. 그러니까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 정기적 뽑는 거. 그 정기 채용이 나는데 요즘엔 정기 채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정기 채용. 상반기 채용, 하반기 채용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진 지 오래됐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예. 채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공개 채용, 상반기, 하반기 채용, 공개 채용이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잖아요. 몇 명 뽑을 거라는 거 이제 이렇게 딱 정해놓고 뽑는 게 공개 채용. 공무원은 공개 채용이에요. 공무원은. 예. 그러니까 지금 공개 채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은 공개 채용. 공무원은 항상 이제 예산 받아가지고 이제 매년 상반기 몇 명 뽑을 거다. 하반기 몇 명 뽑을 거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소방, 경찰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예,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공무원은 웬만하면 공개 채용입니다. 공무원은. 항상 이제 몇 명 뽑을 거라고 사전에 공고를 해놔요. 물론 중간에 뭐 추가 채용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원래 뽑기나 있는 2,000명이다. 그럼 뽑아요. 2,000명에서 또 더 추가되는 거 있어도 뭐 공무원 채용 자체가 없어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공무원은 무조건 공개 채용. 네, 1차, 2차 딱 나와 있어요. 하지만 사기업은 공개 채용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 채용이 아니라는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 앞으로 사람을 많이 뽑지 않는다는 거죠. 대규모 단위로 사람 안 뽑겠다는 겁니다. 뭐 옛날처럼 500명, 1000명 안 뽑겠다는 거죠. 왜냐? 그렇게 뽑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기업 입장에서. 솔직한 말로 뭐 신입사원 500명, 1000명 당장 뽑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회사에 보탬이 되는 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그냥 뭐 좋은 대학교 나왔고 스펙만 좀 많이 따놨지 사실 그거 가지고 회사 가서 써먹지 못합니다.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알잖아요. 대기업 다니면 내가 공부했던 거, 내가 전공했던 거, 그리고 내가 뭐 자격증 땄던 거 이런 거하고 상관도 없는 일 시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다가 회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일하는 게 어떤 건지 몰라. 그러면 이제 어리버리도 많이 타고 업무 같은 거 제도 뭐 이제 못 알아듣고 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이게. 학교하고 사회는 다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생신입 뽑았단 말이에요. 생신입. 생신입이 뭐예요?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 뽑아가지고 어떻게 좀 일 못하고 해도 어르고 달래가면서 이제 가르쳐가지고 이제 직원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는 많은 회사들이 그런 과정을 안 하려고 그래. 그냥 바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들어와서 우리가 교육시키지 않아도 써먹을 수 있는 사람 원해요.
그래서 요즘에 채용 방식이 어떻습니까? 일단 사람 많이 안 뽑고 거기다 수시 채용으로 가는데 기왕이면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일을 좀 해본 사람 원하죠. 왜냐, 일을 좀 해본 사람은 빨리 적응하니까, 손이 덜 가니까. 그래서 말로는 신입사원 뽑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고 신입을 뽑는 거죠. 일을 좀 해본 사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아무 경력도 없고 취업 공백기가 심한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맞아요. 경력 우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 기본적 학력과 스펙도 중요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뭐 대기업 들어가도 아시겠지만 대기업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뭐 대학 전공 지식이나 자격증을 써먹는 거 아니거든요. 자격증은 그거예요. 자격증과 학력은 그냥 내가 취업 시장에 이제 지원할 때 어느 정도 유리한 지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근데 막상 들어가서는 내가 뭐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무조건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자격증 많이 땄다고 무조건 업무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큰 기업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해. 직원이 많잖아. 회의도 많이 하고 그 직원들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공부를 잘하고 자격증을 다 딴다고 해서 뭐 그런 실무적인 능력이 다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 것도 많아. 얘 자격증도 많고 학교도 좋아가지고 뽑았더니 뭐 적응을 못해. 사람도 어울리지 못해. 그건 낭패란 말이야. 그래도 일을 좀 해본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거 알잖아요. 이제 조이사의 경험 해봤기 때문에. 이 조이사의 경험하고 안 하고 차이 분명히 크거든요, 여러분. 그때 밑에 직원들 이제 써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대학교 바로 졸업하고 온 사람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일해보고 온 사람은 정말 달라, 이게.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이제 아무 경험 없는 사람 그 채용하는 것보다는 일을 좀 해본 사람을 더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직장 경험 없고 뭐 취업 공백기 심한 사람은 더 붙기 힘들겠죠. 아무튼 지금 채용 분야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도 AI 기술 적극 활용하면서 대량 구조 조정 중입니다. AI 로봇 기술 발전하면서 일자리 많이 사라질 듯이라고 적어졌습니다. 근데 AI 로봇이 사라지는 거는 사실 제조업도 있겠지만 제조업보다 더 큰 데가 뭐냐, IT예요, IT. 여러분, AI가 이제 들어오면서 가장 초토화되고 있는 것은 제조업보다는 IT입니다, IT. 그러니까 블루 칼라보다는 화이트 칼라가 더 초토화되는 거죠. 앞으로 단순 사무 인력 자체는 사실상 거의 없어진다 보시면 돼요. 요즘 문과생도 안 뽑잖아. 그 대표적인 예로 문과생들 안 뽑아요. 요즘 보면 이제 반도체 회사들도 아예 문과생 자체를 거의 안 뽑다시피 해요.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문과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뭐 총무나 뭐 인재, 뭐 인사 이런 쪽은 문과생도 할 수 있어. 원래 문과생도 뽑았는데 이제 이런 쪽의 업무 범주를 공대생들한테 시키는 거죠. 왜냐? 공대생들이 하는 일은 문과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문과 전공자들은 공대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뽑을 때 그냥 어차피 공학진 일을 해야 되니까 공대생도 뽑고 나서 회사에 뭐 인재 담당, 뭐 인사 담당 있으면 이제 공대생도 보내버리는 거죠. 그 문과생들을 뽑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왜 IT 쪽이 안 좋아지냐 하면 뭐 이것도 뭐 다 맞는 말 아니지만 제 방송에 이제 댓글 다시고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요즘 IT 분야가 이제 신입을 안 뽑는데요. 신입을 거의 안 뽑다시피 해. 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AI나 챗GPT 같은 프로그램이 생기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들이 신입이 할 일을 다 해버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력자는 필요하거든요. 예, 경력 있는 사람 필요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는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 그 초짜들이 해야 될 일을 AI가 대신하는 거예요. AI 프로그램이 대신하다 보니까 밑에를 시킬 필요가 없어. 그런데 요즘에 IT가 예전같이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뽑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예요.
이제 AI 프로그램이 이제 대중화되고 많이 쓰다 보니까 굳이 자잘한 일은 사람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AI가 왜 들어오는 겁니까? 그럼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의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럼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죠. 쉬운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IT 쪽에 들어와도 처음부터 어려운 거 안 시키잖아. 처음부터 이제 간단한 거 시키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 쉬우면서 이제 하나하나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 간단한 일을 이제 뭐 AI나 챗GPT가 대신하다 보니까 사람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IT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에는 그만큼 취업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직장을 다닌 분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으셔야 돼요. 어떻게든. 네. 그만큼 분위기가 안 좋아요. 뭐 직장 다닌 분들 많이 체감하죠. 아, 지금은 내가 뭐 힘들다고 때려치면 안 되겠다. 네. 때려치면 골로 갑니다. 골로 가요. 네. 그리고 이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학교 졸업한 친구도 많이 힘들겠다. 뭐 이때도 힘들었지만. 그리고 앞으로 일 같은 거 많이 가리고 따지면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아무것도. 네. 그래서 너무 일 같은 거 재고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일할 수 있을 때 있으면 일하시고 버텨가지고 경력 만드시고 그러면서 그 경력을 좀 베이스 삼아가지고 뭐 나중에 더 좋은 데 가는 플랜으로 가셔야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무튼 각자 이제 자기 분야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시고 예. 너무 손 놓고 있지 말고 이 와중에서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에 맨날 커뮤니티만 보면서 시간을 때우시면 안 되겠죠. 아무튼 이런 어려운 시기 잘 살아나옵시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